판사들이 사찰당하고 나서 너무 조용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판사들은 좀 반응이 좀 느려요 보면은. 왜? 판사 성격상 그런 것 같아.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지르잖아요. 판사들은 사건 일어난 뒤에 한 3일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글로 쓰는데 또 3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나오는데 한 달이 필요하더라. 아니, 상대방이 서면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글도 길어. 글도 어려워 막. 검찰청 사찰하셨어요. 서면 제출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검사들한테 없는 조직이 하나 있죠. 법관들한테는. 법관의 대표회의. 법관 대표회의도 있고 우리법 연구회 같은 굉장히 훌륭한 단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에 기득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법부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가 우리법 연구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진보 쪽의 연구 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현직 판사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걸 의제로 채택하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체 분위기 보면. 가장 먼저 목소리 낸 사람은요. 저번에 사건 나왔을 때 이분은 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소리를 냈죠. 11월 27일 날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해당 문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고 검찰의 면피 작업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해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검찰에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판사들한테 한 말인데, 때론 침묵이 강력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기계적 중립이 오히려 지극히 편파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판사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 검사해야 한다. 정보 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 상당 부분 이분은 굉장히 숙고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수사하는 검사는 절대 모으면 안 되고 굳이 재판에서 이기고 싶다면 지금 공판 검사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인데, 지금 이거는 대검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모아가지고 뿌려주는 형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지금 판사들이 전국 법관회의 7일날 열린다고요. 7일날 전국 대표 법관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의제화하지 않을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어디 있어요. 정변 예측해봐요. 이제 검사로 특제될 거잖아.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 있어. 공수처 검사로. 판사들이 잘못했네요, 그럼. 농담이고요. 당연히 이거는 의제로 채택될 수밖에 없어요. 채택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게다가 판사들은 검사들하고 달리 여기에 대한 악몽이 사실 2년 전에 한번 있었죠. 악몽이 2년 전에 있었고, 이탄희 판사님으로 상징이 되는 그 이렇게 판사들을 판사 조직에서 사찰하는 거에서도 학을 뗀 조직인데, 검사가 어디 감히 검사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의해 주십사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되게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혹은 비판의 여론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님은요, 서열 3위예요. 국가의전 서열 3위고, 이 사람이 이 지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함부로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그 다음날 아침에 도배될 건 뭐냐면요, 대법원장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조 혹은 대법원장 검찰 관련 판결 가이드라인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쫙 잡혀버려요. 밑에서 법원에서 밑에서 판사들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지방 법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올라와서 대법원장님 상황이 이런데 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이런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 검사들 사찰한 사람들 고소해라, 고소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언론들한테 정말 좋은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양승태 재판부 상징되는 양승태 재판부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무거운 침묵을 조금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했죠, 대법원장님. 저는 지난주에 이제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성격이 급해서 저는 그 뒤에 판사들이 많이 이렇게 글을 쓰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세 분의 오늘 또 김성훈 서울중앙지법원 부장판사님이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판사들이 이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는데 힘을 실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7일이니까 네,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하나씩 날짜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엄연히 행정부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판사들의 대응이 윤석열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은 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복귀하자마자 보복 막 너 나가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져요. 판사들이 잘한다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로 잘해서가 아니라 판사님들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자, 신중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싸우는데 즉각 반응하는 사람 무조건 집니다. 말 실수하다가. 근데 여기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장 쫄고 있는 것은 그런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판사님들 지금부터는 일어나실 때예요. 신중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판사 전국 법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어떤 분위기가 될지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쪼는 거야. 왜? 얘는 전략도 없이 그냥 즉각 반응했었거든요. 판사님들은 지금부터는 일어나실 때예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그래서 문제 제기라도 하셔야 이걸 갖고 수사를 한다 이런 건 차원을 떠나서 검사들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조미연 판사는 부끄러운 일을 해버린 거거든 이번에. 엄청 쫄아가지고 자기한테 모든 검사들이 혹시나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줄까봐 말도 안 되는 윤석열한테 기세등등하게 만들어준 효과를 줬지 않습니까? 차라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훨씬 나았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그때까지 바로 그날로만 따지면은 바로 며칠 뒤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문제였거든. 근데 내용 들어가 보면 검찰이 받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직무의 복귀라 정도를 내려주는 이상한 판결이 나온 거거든 지금. 어쨌든 법관님들 저는 그 검사들이랑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법부는 그 엄혹했던 시절에도 그 생각이 있는 판사분들이 나서서 사법부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쳐왔던 조직입니다. 검사들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검사들은 누가 임명했건 간에 자신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받을 불이익, 현직으로서의 왕따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막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저는 믿을게요. 그 판사들의 그 목소리가 검찰 간접적으로나마 검찰 개혁에 어떤 그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검사는 검사, 판사는 판사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놓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왔다고 봐요. 이렇게 또 그 이봉수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친매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 이렇게 심플하게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거에 다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이봉수 판사님이 쓰신 글 되게 잘 읽었는데 거기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얘기를 언급하신 게 있는데 법관은 그날그날의 날씨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은 검찰 개혁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판사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어떤 분이 포나임 순진하시다 그러는데
참 모자란 분이세요 보면. 하나님 순진하다고요? 판사들이 잘한다 해줘야죠.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봐요. 순진한 건 맞는데요. 순진한 게 세상을 이깁니다.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꼼수를 쓰는 것보다 지금은 판사들 지금 이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잘한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절대 순진하고 정직한 것이 나중에는 어떤 꼼수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여기에 판사들 안 그럴 거야. 푸나는 너무 순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을 왜곡해 보시는 거예요. 푸나님은 순찐해요. 참 그래. 자 어쨌건 판사님들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실 때 아니에요.